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외교 시계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어제는 부산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한일 정상도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이제 시선은 내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미중, 한일 정상회담 정말 외교전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포방을 했는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이 대통령이 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 실용 외교를 시험에서 잘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 어제가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과를 보면서 일단은 저는 선방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또 가슴 한편에 자꾸 이렇게 아른거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야, 역시 냉정한 강대국 그 외교 정치의 속에서 참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국과 다른 나라한테 하는 트럼프의 모습과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한테 하는 모습과 네. 보면서 네. 야, 약자와 강자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냉엄한 정치 외교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최선을 다했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익적인 관점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라는 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해서 최적화할 수 있고 국익인지를 하는 측면에서 어제 결과는 충분히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 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이번에 잘 한미 정상회담을 잘 했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고 나야 되는 이제 우리가 후속 협상에서 진행될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진통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문제점들이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상했던 대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잠시 휴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네. 잠시 급한 불을 끈 거고 급한 불을 껐다. 네. 잔불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네. 저는 이 미국의 지금 한국에 대한 대중국 제재에 대한 동참은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올 것이고 네. 다음 또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이고 다시 신발끈을 동에 메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 그러면 네. 그중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슈퍼갑인 조선이 있고 슈퍼 어린 반도체가 있다. 그래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맞서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났는데 네. 100분간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평가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급한 불을 껐다. 또 휴전이다. 전술적 휴전이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세계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 어느 정도나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조급한 어공과 느긋한 널공의 2차 정상회담이었다. 어공은 어디고 어쩌다 공무원이었고 네.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공은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네, 어쩌다 공무원인 거고 네. 느긋한 널공은 늘 공무원인 사람이죠. 시진핑 주석이요. 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만난 그 첫 순간부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많아요. 표정도 상당히 맞습니다. 공손하고 네. 화사한데 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죠. 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많고 만나서 반갑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은 중국어로 예시
예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도 그렇다. 딱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미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시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했고 일단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떠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 시진핑 주석한테 귓속말을 뭐 하고 뭐 자꾸 네네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조급함의 표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휴전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급한 불을 끈 거고 그럼 이게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여전히 잔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본다라면 네. 이게 끝나고 11월 중순 11월 말 올해에 또 미국이 다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AI 분야든. 네. 그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악수도 하고 다 만났잖아. 뭐 내년 4월 달에 간다고 중국도 간다고 하는데 이건 뭐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손도 안 댔다. 이번에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잠시 유예시키자. 연기시키자. 지금 조급한 어공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 특히 지금 대두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두를 사줘야지만 지금 가서 이번에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두를 이미 중국 정부가 사줄게. 예, 그래서 이미 사주는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중국이 판정승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만날 때와 떠날 때 그런 조급함을 봤을 때 뭐 추정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저는 이게 시그널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대충 방향성은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것을 뭐 합의에 한 것들이 큰 기대를 갖는다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 다음 시나리오를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두가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당선을 시켰던 미국 중서부의 보수 농민들이 수출하는 게 하는 게 바로 콩입니다. 대두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그러니까 표방하면서 전 세계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네.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중국은 네. 그때부터 올 4월부터 미국산 콩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콩이 이제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많은 콩 대두를 가져가는 사람이 안 가져가니 그냥 팔지를 못하는 것들을 창고에서 그냥 썩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 나오는 걸 보더라도 나는 트럼프를 믿고 찍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매우 지금 조급해 있는 상태라고요. 표와 직결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미중 협력이 재가동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도권은 역시 여전히 중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패가 다 인지는 다 벌어져 있고요. 패가 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시일 내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패가 있고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패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히토리는 이게 단시일 내로 미국 이게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토류가 발견되는 그 광산이 있어도 이게 채출하고 정제하고 이거 완제품까지 미국 S&P 글로벌 자료에 의하면 18년이 걸린답니다. 18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 히토류가 있다고 해도 몇 장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구남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여러 첨단 무기 이런 것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완제품이 되고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그러네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대두는 그러면 미국 안 쓸게. 그래서 중국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체제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근데 워낙 14억 명이 먹는 이 돼지고기인데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입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히토류 얘기를 언급을 해주셔서요. 일단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기로 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세도 지금 낮춰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은 진짜 한계가 있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 판정승이라고 말씀드렸죠. 판정승이란 말은 했다시피
이게 그 전부터 사실 어제 했던 내용들을 저는 이제 분석을 했고 뭐 한 며칠 전에 했던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물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중국과 타이완 이슈를 논의할 협상 탭을 올리겠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간접 압박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제일 민감하게 하는. 그래서 나는 내가 꼭 대두를 사줘야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네네. 이번 미중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이 무슨 했냐면 1차 무역 협상 2019년도에 무역 합의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를 2년액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네, 있고. 네, 네. 이거 얼마나 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를 띄운 이유는 간접 압박을 통해서 한 거죠. 그래 그만큼 이번에 협상할 때 타이완 이슈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소개 성취를 걸었지만 아마 마음속에는 분이 엄청 많이 차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거고 네. 특히 제가 볼 때 이번에 만남에서 여러분 주목하실 게 뭐냐면 예. 만나서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말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2대 강대국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라면서 네.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인정을 해라. G2다. 인정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 좀 거슬러갔는데 그때 만났을 때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넓은 인도 태평양, 인도 대서양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네네. 이른바 중국 이야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네.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번에 신형 대국 관계를 다시 이야기한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같이 전 세계에 부분에서 협력을 하면 세계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에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를 할 겁니다. 네. 스토류가 1년 합의를 하긴데 1년짜리 합의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게 재부상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재부상할 가능성은 90%입니다. 90%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지금은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친히 만났을 때 미 정치권 뭐라 했냐면 절대 반도체나 첨단 산업의 수출 통제에서는 중국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풀리지 않으면 히토르는 계속해서 중국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이 또 다른 수출 통제를 하면 중국은 이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히토리 카드를 또 이제 또 풀 겁니다. 예. 이번에 나왔던 히토리 카드는 그 전에 나왔던 거랑 좀 다시 다르죠. 이게 10월 9일 날 나왔던 거는 뭐냐면 그 전에 히토리를 불수출을 통제를 하는 것 때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미국이 쓰는 히토리는요 80%는 중국에서 바로 오는 거고 네. 나머지 20%는 경유에서 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지금 10월 9일 날 나온 것은 중국산 히토리를 0.1%라도 들어간 것을 써서 그것을 가공해서 그래서 들어간 게 미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중국의 허락을 받더라. 그럼 저 100%, 80%, 20% 하니까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지금 요번에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장면인 거죠. 야 정말 중국한테는 꼼짝을 못하네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이죠. 네. 우리 입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이게 지금 1년짜리 유예라서요. 또 언제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우리 공급망 안정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해야 일단은 될까요? 히토류가 통제를 한다는 게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허가를 받으라는 게 때문에 네. 미국으로 가는 것과 한국에 쓰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때문에 이제 한국에 쓰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국은 허가를 잘 해줬고 네. 그랬고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중국이 마음에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들어왔던 히토리가 또 미국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계속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고위급 측면에서도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또 우리 스스로도 또 공급망을 다변화를 위한 여러 나라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호주나 여러 나라와 지금 히토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단지 이게 단실 내리 힘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한중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도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행기에서는 타이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회담장에서는 안 했거든요. 이거 다 짜여진 각본인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트럼프의 거래 기술입니다. 딱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장 민감한 거 던질 테니까 양보할 준비해. 대도 좀 많이 사라는 던지는 거고 실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어떤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미중 정 처음 만나서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했는데 기자가 갑자기 타이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바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고 이 미국 측에 있는 수행원 그 공무원 분들이 no stop 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 그 정도로 네. 질문도 꺼내지 마, 뭐 이런. 이거 내부적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기자가 갑자기 하니까 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 no stop 이렇게.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다 보여준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네. 그 인인 목소리였습니까? no 했어. 알겠습니다. 자,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내년 4월이라고 딱 찍었어요. 시점도 얘기했어요. 왜 4월이라고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답방은 하는데 시점은 얘기를 안 했어요. 장소도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에서는 뭐 세계 담판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까 뭐 이런 것도 나는데 이게 이 내년에 양국의 양 정상의 이런 상호 방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갈지 안 갈지는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갈지 안 갈지도요? 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분명히 많이 터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고 일어나는데 또 중국이 우리 것을 다 훔쳐가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올릴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월달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이 가장 편한 날이거든요. 3월 양해가 있고 가장 바쁜 날이고 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시점도 중국 스케줄에 매우 맞춘 거네요. 구체화시키고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신감을 부여하는 나름의 이제 뭐 이런 네네. 트럼프식의 뭐 발언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반응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제가 볼 때 또 트럼프식의 이런 수출 통제 이런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기술 자립 공급망 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은 더 구체화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중국은 지금처럼 가다 서다 하는 이런 부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은 더 유리하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늘공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엔 만만디라고도 했죠. 네. 늘공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 한중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왔습니다. 일단 이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의미가 그쵸. 이게 11년 만에 왔다 그 사이에 한중 관계가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 그 자체의 함의는 크죠. 내년에 이제 APEC 의장국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은 매우 기대가 큽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 부분에서는 오는 의미는 뭐 중국도 필요하고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과의 소통이 매우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하고요. 일본이 지금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그래도 조금 느슨한 관계 한미일 중에 가장 느슨한 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에서도 국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은 다 대한민국에 중요하고 실익적인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멘트를 계속 하고 계시고 네.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왔다는 자체는 의미는 매우 크고 그래서 내일 이제 협상에 이제 어제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신화사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방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한중 관계 전략적 이런 협력 관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 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또 일정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의제 뭐가 올라갈까요? 뭐 일단은 뭐 한 두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 우리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뭐 당신의 피스메이커를 하고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한테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서 중국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할을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급망 부분들이 있죠. 네. 공급망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침이란 소통 문제 이야기를 할 것이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뭐 한한일령을 포함한 네. 경제 무역적인 부분들이 큰 거겠죠. 예를 네. 들면 뭐 한중 FTA를 좀 더 2.0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수소 산업 같은 부분들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한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의 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이런 경제 무역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의제요. 중국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나 호응을 해올까요? 근데 뭐 항상 그랬지만 뭐 일반적인 대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멘트가 조금은 뭐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화법을 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태도는 우리가 항상 건설적인 역할을 부탁한다 하면 노력하겠다.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자. 이런 선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이 워딩 자체가 세게 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다. 네.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네. 이게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 이틀 전에 합의가 되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필리주 선수에서 만들 거야. 우리는 원래 지금 연료 얘기로 시작했는데 아예 핵 추진 잠수함 만들 거야로까지 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외교부가 아시다시피 어제 반응을 내놨잖아요. 근데 네. 한미 양국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이게 원칙적인 입장 표명일까요? 아니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대의 입장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입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지금 워딩은 네. 말씀하신 워딩은 매우 좀 순화된 거고요. 네. 왜냐하면 내일 지금 만나잖아요. 네. 일단 만나서 들어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들어보기 때문에 내일 아젠다에서도 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의 네. 지금 아까 우리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로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반대한다는 의미고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매우 좀 즉흥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하지는 네. 않겠지만 네네네. 뭐 이게 즉흥적이고 이게 세부 협상을 통해서 또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본다는 식 그래서 좀 정제된 외교의 워딩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좀 더 들어보겠다라는 전체적인 틀은 프레임은 반대의 성격이 들어가 있지만 내 의미는 조금 더 정제돼서 멘트를 나가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한 질문을 하자면 어제 위성락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좀 상세히 이거에 대해서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친 안보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안보하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중국을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에게 어느 정도 좀 해명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내일 중국 측에 제시할 어떤 큰 틀의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특정 국가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네. 북한만 이야기했으면 딱 좋았는데. 북한 등 네, 하면 북한 등 그죠. 네. 뭐 이렇게 주변국 이렇게 하면 네, 네, 됐는데 네, 네. 특정 국가를 딱 해서 이게 추적한다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됐는데 이게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면 그 어느 대화 중에 나온 건지.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매우 좀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절묘한 찬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이 그런 스탠스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극우 마가세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친중 좌파의 성격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을 하면서 트럼프를 조금 띄워주고 조금 더 하면서 우리가 얻고 싶은 우리가 이게 핵추진 잠수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고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던지고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지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이 갈 것인지 부분들은 일단은 뭐 우리가 답방을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내일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잘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좀 이게 아까 이게 한미 간에 어떠한 진전이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네네. 일단은 너무 크게 이걸 학교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봅니다. 시간상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한중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고 다음 주 서명이 가능하다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옵니다.